공유대학의 성공 조건을 찾는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남 단일형으로 추진된 지역혁신 플랫폼은 국내 최대 공업도시인 울산이 합류하면서 외연이 확장됐는데요. 예산 문제로 참여가 무산됐던 부산시도 부울경 통합 플랫폼 출범을 목표로 한 참여를 약속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가 학교 안을 주행합니다. 엔진 대신 2차 전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입니다. 대회 출전을 앞둔 이 전기차는 설계에만 넉 달, 제작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미래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는 이 학생들은 내년 개설될 공유대학 미래모빌리티 융합전공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중엔 전기차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같은 걸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융합전공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안, 한 해 100만 톤의 공업용 초산과 초산 비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생산 원료인 중유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도 99%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활용하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탄소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하고 탄소 중립하고 그다음에 수소 경제가 지금 이제 미래에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 쪽으로 능력이 있는 우수 인재가 있으면은 참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지난해 경남의 독자 사업으로 첫걸음을 뗀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올해 울산이 합류하면서 최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전공이 추가됐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와 해상풍력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저장 포집, CCUS 분야 전문 인력도 육성합니다. 굴지의 석유화학기업 15곳과 협약이 잇따르면서 경남의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에너지를 비롯해서 SK케미칼,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공사들과도 계속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턴십 제공, 그다음에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취업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2차 전지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리프팅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부품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전장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연기관 반, 그다음 EV카 반인데 향후에는 EV카 관련 부품들이 더 확충될 거고 확대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 회로 쪽, 전장 쪽을 아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합류로 추가 개설된 미래모빌리티 전공에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인재를 양성합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등의 수요에 기반의 교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남 쪽에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경남 학생들은 완성차라든가 현대차,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에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일단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울산의 합류로 시너지 효과가 커진 공유대학은 부산과도 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산시는 경남, 울산 공동의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단일형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하되 오는 2026년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이 완전히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의 큰 추세는 메가시티와 광역연합을 통한 하나가 되는 그런 행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또 취업하고 창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난 60년 경남과 부산,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중심의 수출 강국을 이끌며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 도시는 지금 제조업 침체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에 머물 혁신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 간 경계를 허문 공유대학.
경남과 부산, 울산이라는 지역 간 경계마저 허물며 메가시티 인재 양성을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이 공유대학의 성공 조건을 찾는 기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석 달여에 걸쳐서 공유대학에 대해 집중 취재한 김소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공유대학, 아직은 좀 낯섭니다. 그 취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공유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힘을 모아서 우리 경남의 몸을 우수 인재를 함께 키우자는 건데요. 네. 이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별도의 캠퍼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개별 대학의 교수와 교과목을 공유한 일종의 가상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대학들이 생존 전략으로 학과 통폐합을 했었다면 이제는 대학과 대학 간이 교수와 또 교과목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상남도에서 지금 울산, 부산까지 확장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기존의 대학별로 재정 지원을 해줬던 사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 재정 지원이 주로 이 개별 대학이나 학과 위주로 됐다고 한다면 네. 이 공유대학은 이 구심점이 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개별 대학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좋은 형태의 그 대학 혁신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 사업 초기에 이 사업단이 개별 기업들을 접촉을 했는데 예상외로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들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네. 이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었던 부분들 이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앞서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보면 좀 하이점이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 사업과 달리 공유대학은 지자체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네. 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지 두산, NHN, 현대 등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서 취업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인데 혹시 취재하면서 좀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1차 모집 당시에 이 3개 전공 가운데 1개 전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전공이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보기에 여전히 교과목 구성이나 교수진, 이 장학금 제도 등 이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 비해 이 문과 학생들의 경우 취업난이 더 심각한데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역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